2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 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때 그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대신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쇼 신기루 프로쇼의 김영희. 손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네.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신기루 프로쇼는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사실 저희가 뉴스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할 때 보면은 뭔가 좀 그 사건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 사건 뒤에 뭔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을 때 사건이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손원수 씨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관심 있어하고. 그래서 그 사건은 누가 저질렀으며 누가 중심에 있으며 이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거 막 파헤칩니다. 근데 안 나와. 아니 근데 시간이 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뭐 그거를 왜? 많기도 하죠. 집에서 예, 남의 많기도 사건 하고 사고를-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또 많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런 걸 캐내려고 해도 사실 웬만하면 구글에서 다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구글에 안 나올 정도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깝깝한 뭐가 예, 있는 예. 거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들 네 분을 모셨어요. 예. 이분들이 마치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야말로 신기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지, 궁금증을 싹 다 풀어줄 네. 겁니다. 지금 너무 기대- 아까부터 느꼈지만 네. 이 아우라가 근데 왜 오른쪽을 못 보세요? 저분 약간 화장이 약간 옛날에 제가 좀 무서워했던 그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 키메라라고 있습니다. 키메라. 네, 키메라 화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특히 조금 자, 우리 광진구의 도리천국님.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은요, 사실 전 국민을 아주 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전 남편을 네. 잔인하게 살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 예전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여성분들이 겁을 먹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남자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집안에서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소름 그런 돋지. 사건이지. 예. 소름 돋는 사건, 예. 고유정 사건. 심지어 남편도 모자라서 그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소문이 있죠.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정 과연 어떤 여성이길래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네. 사주가 1982년 12월 20일입니다. 이 고유정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사주상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 혹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상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도리청. 물론 있죠. 고유정 사주를 볼 때 네. 이분은 사주 자체가 차갑고 습하고 그런 기운이 있어요. 사주 자체가. 사주에. 그리고 온갖 살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이제 고집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종교살, 화개살, 그리고 어느 대운에서 운에서 충살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운이 들어왔을 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계획적으로. 그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하긴 그것도 운이라고 하니까 기운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은 더 안 좋게 발생을 하고 좋은 운은 더 받쳐주게 돼 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네. 여성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최초 아닙니까, 진짜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시신을 여기저기다가 네. 뭐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조금 힘든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보상심리 있잖아요. 더 많이 사랑받고 나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집착이 화를 부른 거예요. 병이다 사실. 고유정 씨 사주가 춥고 차갑고 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해년 물기운이 많은 해였거든요. 올해 2020년 경자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살 기운이라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올해 또 저질렀을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살아왔던 환경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좀 네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네. 고유정 씨가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 이혼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사실은 핑계 아닙니까? 핑계거든요. 핑계죠. 네. 혹시 이런 어떤 뭐 이혼의 어떤 가정에서 자란 어떤 환경이 물론 있죠. 예. 이 아, 있다고요, 이게? 그럼요. 환경의 그래요? 요인이 아주 크죠. 아, 진짜. 왜 우리가 같은 사주를 갖고 야, 너잘 태어나도 컸다. 남쪽에서 자라는 거하고 북쪽에서 자라는 환경이 틀리잖아. 그것처럼 환경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또 이제 뭐 선천적으로 위축되거나 피해 의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고. 그러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아마 외골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고유정 씨 사주를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태어나고 나서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서 이혼했을 수도 있고요. 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부모를 갈라놓는 부모가 아이가 영향을 있죠. 받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분은 양쪽 부모, 소위 얘기해서 엄마 아빠랑 같은 가정, 평범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봐야죠. 제 견해는 그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이렇게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어찌됐든 노력으로 이기느냐 네. 그렇게 사느냐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남편과의 사이가 좋으면 의붓아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사실, 이러는데 응. 사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남편 응. 살해 동기를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살해 동기가 왜? 조금 애매합니다. 왜인데 뭔데? 이게 이제 그 스킨십 이제 성추행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전 남편이. 전 남편이 고유정 고유정 씨를. 씨. 그게 불쾌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어땠을까요? 안 이 좋았잖아. 사이가. 우선 이제 고의정 씨 성격을 보면은 네. 평소에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속과 겉이 틀리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져요. 남편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어릴 적 환경 때문에 어떤 정이 그립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잘했겠지. 싹싹하게. 근데 요구 사항이 많아. 가다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막 티격태격하고 이제 헤어지는 뭐 그 단계까지 왔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은 그 전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고유정을 보잖아요. 그럼 이분은 남자랑 살 수 없는 사주. 내 아이가 있어도 한 집에서 못 살고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이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이유 자체가 성추행을 아, 진짜 했을까요? 남편이 성추행을 그것도 거짓 글쎄, 아닐까? 그것도 가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치. 때는. 핑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전 남편이 다정다감했을 거라고 하는데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블랙박스. 아 그래요? 2년 만에 남편-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다는 거에 막 노래를 그 전 남편이? 네, 그게 난 사실 막 그걸 못 봤어요. 생각이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다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많이 맞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어떠한 변명을 하도 이게 살인인데 이게 통하냐고요. 이게. 고유정 같은 성격은요. 어. 저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옛날에 언제 어느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팠던 뭐 이제 상처받았던 경험이라든가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피해 의식이 한꺼번에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데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괴팍해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아직까지 사고 있는 이유는 예. 이 재판에 갔을 때도 고유정이 아까 말했듯이 뭐 네네. 성추행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늘어나서 아 그래요? 그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 피곤하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많이 화가 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고유정 사건 다뤄봤는데 예. 이게 할수록 너무 열이 차네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니까 재밌어. 되게 너무 재밌네. 재밌어. 이 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 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이제 네. 봤는데요. 이 고유정 사건은 일도 아닙니다. 아, 나 안 할래 그럼 더 안 할래. 잠깐만, 다음 사건 더 안 할래. 잠깐만. 아. 이 사건은 정말 이거는 전 국민을 공분해사게 만들었다. 아, 일명 조두순 사건. 8살 난 아이를 그 당시에. 진짜 예? 정말 쓰레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짓을 했다는 게. 네. 그 조두순이가 이제 12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말도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몇 년형 받았죠? 15년형인가? 12년. 12. 너무 조금 받았어. 그 12년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뭐 감형. 주치감경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감형이 된 건데 이 조두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안산 시민 여러분들 떠난다고 지금 난리 나고 지금 뭐 어떤 사람도 아까 SNS에 이제 네. 격투기나 뭐 합기도 이 유단자들을 네. 합법적으로 모으고 있더라고. 6명, 7명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 정도예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 지금 조두순의 현재 상황, 네. 사주의 흐름을 사주 어떻게 돼요? 1952년 음력 네. 8월 30일입니다. 자, 우리 정님 네. 현재 조두순의 그 상태. 이 사람은요 자승자박의 운이에요. 아,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망한다. 망하는. 그렇지.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고 봐야죠. 네. 이 사람 사주를 들여다보니까 17살 때부터 네. 밝은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범죄자의 사주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자체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 보이려고 과시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 사람 성향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동식물이 됐든 뭐 살아있는 생명을 우습지 않게 과시하려고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조두순이 살인도 했었나요? 누구 죽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60대. 아, 근데 폭력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정가 18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정가가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정가도 많은 이런 하필 사람을 정가도 18범이네. 이 정가가 18범 있다라는 것은 나와서 또 있다는 건데 범죄를 자승자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7살 때부터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은요. 이분은 아마 은둔해서 살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고립돼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은둔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지. 그렇죠. 나오면 진짜 네. 돌 던지고 난리 날 거예요. 나도 진짜 싸움 좀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할 줄 알잖아요. 오늘 알았네. 아니 좀 할 줄 안다면. 아, 안다면? 리프? 저도 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화가 납니다. 조두순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근데 불안하면은 술을 마신대요. 그런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지. 불안하면. 그게 이제 어떤 습관이 됐나 봐요. 그거는 평소에 착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뭐 네. 성적인 본능이 다 성인이니까 아, 다 있고 있죠. 한데 이성이라는 게 지배를 네. 하다 보니 네. 조절을 하고 뭐 그게 다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걸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는 짐승인 거죠. 네.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근데 사실 모두가 이 출소 소식에 불안을 떨고 있는데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범 확률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맞아. 특히 성적인 부분과 그 마약 같은 부분은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심리 상담사가 음.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제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출소를 하는 거고 심지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갈 거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범 확률이 야, 선생님들 있을까, 눈에는 어떨까? 있으신가? 이분이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부리는 건 객기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네. 왜냐면은 남을 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 없어요.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왜 종교 활동에 심취하지 않을까 싶어 회개한다고.
어떻게 보면 쇼겠지. 그러면서 어느 이제 특정 종교에서 이 사람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증용으로.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어. 절대 있을 것 그건 같아.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때려 죽여야 되나 그런 어. 사람들 진짜. 그리고 제발 아주 선생님 참,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박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에. 한편으로는 바람이죠. 네. 네. 범죄자들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악마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고 맞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거기다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한 게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그 성폭행을 했단 예. 말이죠. 예,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우리 도리총무님도. 근데 범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조상궁의 조상 할머니가 물에 빠진 형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 물귀신 조상이 씌웠다고 봐야지. 그래서 물귀신 그러면 알잖아요. 잡아 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운에서 그 조상의 기운이 씌어서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선생님 조상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사주를 참 좋아하지만 조상이라 그러면 나를 다 보살펴 줄 것 그렇지. 같고 좋은 기운만 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조상을 가장한 객기도 있어요. 아. 네.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행세를 하면서 오시는 객기도 있어요. 야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시니까 조상까지 들어가시네요. 그러니까 예. 무섭다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조상의 영향도 받았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귀신의 장난이라고 봐야지. 근데 이 조두순이 음. 어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한 게 뭔데요? 아직도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참 정말 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얼마나 이 부부 합이 좋으면. 이혼수 들었어 거긴. 예? 들었어요? 들었어? 누가 살겠어요. 아니 근데 기다린다고 그거 기다리고 아니에요? 있잖아. 무서워서 기다리는 거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 무서워서? 왜냐면 일단 나오지 않았다면 네. 평생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여자분도 자기 삶을 찾았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봐야죠. 나는 이제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살 거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살 것이다. 이런 코스프레. 하나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부부합은 없다. 글쎄요. 젠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도리천국님 혹시 조두순 빨리 안 죽습니까? 제가 볼 땐 뭐 명이 길어요? 길더라고요. 조두순이 나이를 보니까 69이더라고요. 오래 글쎄 삽니까? 은둔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이게 감정을 섞어서 진행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들어가요. 조두순 사건만큼은 진짜 감정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앞서 이제 고유정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어떤 뭐 특징들이 있는 건지. 그치. 예. 있지 않을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건지. 공통된 제가 고유정이랑 조두순 사주를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게 많냐면 우선은 차갑고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많고요. 그리고 운도 운이지만 갖고 있는 나쁜 살성이 많아요. 뭐 이제 고집살이라든가 뭐 형살, 뭐 충살, 뭐 하다못해 화개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보이지 뭐 않는 누구나 다 거죠? 있는데 그게 어떤 운에 따라서 상승이 되고 또 완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어떤 합일점이나 아다리가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